여성이 배고픈 아이에게 도시락을 주고 8년 후 고급 자동차가 그녀의 레스토랑에 멈춘다. 금세봄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청주시 구도심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그녀의 작은 가게. 봄날의 도시락은 이제 막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28살의 세봄은 요리사이자 도시락과 수프 판매원으로 매일 생존을 위해 싸워왔다. 오늘도 힘내자. 그녀는 중얼거렸다. 낡은 간판을 정리하고 가게 앞을 쓸며. 세봄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준비를 했다. 세봄의 가게는 작았지만 아늑했다.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수채화 몇 점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녀는 이 작은 공간을 꾸미는데 정성을 들였다. 비록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손님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세봄씨.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인 박여울 할머니가 들어왔다. 여울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세봄이 밝게 인사했다. 그러게 말이야. 오늘은 동네 청소가 있어서 말이지. 여울 할머니가 대답했다. 늘 먹던 김치찌개 도시락으로 부탁해. 세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세봄에겐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장소였다. 냄비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밥솥에서는 갓 지은 밥 냄새가 퍼져나왔다. 세봄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꾸렸다. 김치찌개, 밥, 몇 가지 반찬을 깔끔하게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쪽지를 넣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적힌 메시지였다. 이것은 세봄이 모든 도시락에 넣는 작은 정성이었다. 여울 할머니, 여기 도시락 나왔습니다. 세봄이 말했다. 고마워, 세봄아가. 여울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넌 정말 요리를 잘해. 내 음식을 먹으면 항상 기분이 좋아진단다. 세봄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과찬이세요. 그저 정성껏 만들 뿐인걸요. 여울 할머니가 떠나고 세봄은 가게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 동네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세봄은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이곳에는 그녀의 추억과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가게는 조금씩 붐비기 시작했다. 인근 회사원들과 학생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세봄은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었다. 세봄씨,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한 회사원이 물었다. 오늘의 특선은 버섯 불고기 도시락이에요. 세봄이 대답했다. 직접 재운 불고기와 3가지 버섯을 넣어 만들었답니다. 그럼 그걸로 주세요. 세봄씨가 추천하면 틀림없겠죠. 세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항상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다. 비록 가게는 작고 낡았지만 그녀의 요리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점심 피크 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조용해졌을 때 세봄은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그녀는 작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맞은편에 있는 큰 건물 공사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며 세봄은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빠, 보고 계세요? 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세봄의 아버지는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딸에게 요리의 꿈을 심어준 사람이었다. 음식은 사랑이야, 세봄아. 네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렴. 이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조금 초라해 보였고 긴장한 듯 주변을 살폈다. 어서 오세요. 세봄이 반갑게 인사했다. 저 혹시 남은 음식 있나요?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배고픔과 절박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방금 만든 김치찌개와 밥이 있어요. 어떠세요? 남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그거 좋아요. 얼마인가요? 세봄은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막 만든 거라 맛을 보고 싶어서요.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하지만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세봄이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정성껏 도시락을 꾸렸다.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밥과 반찬을 넣었다. 도시락을 건네며 세봄이 물었다. 혹시 버스 타고 가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버스비도 있어요. 세봄이 말하며 작은 봉투를 건넸다. 조심히 가세요. 남자는 눈물이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괜찮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들러주세요. 세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남자가 떠나고 세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다음 날 아침, 세봄은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 앞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발견했다. 화분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어제 주신 도시락 정말 맛있었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잊지 않겠습니다. 강하늘. 세봄은 미소 지으며 화분을 들어 올렸다. 작은 민들레 꽃이 피어 있었다. 그녀는 그 화분을 가게 안으로 가져와 창가에 놓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강하늘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새겼다. 제2장. 꿈의 씨앗.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세봄의 가게 봄날의 도시락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정성 어린 요리와 따뜻한 마음이 입소문을 타고 퍼진 덕분이었다. 어느 날 세봄은 가게 앞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세봄은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세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싸하니 괜찮아. 제가 만든 도시락 하나 드시겠어요? 방금 만든 거라 따뜻해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봄은 그를 가게로 안내했다.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세봄은 노인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했다. 여기 도시락이에요. 오늘의 특선인 불고기 도시락이에요. 밥은 현미밥으로 준비했고 반찬도 영양가 있는 것들로 골랐어요. 노인은 감사의 눈빛으로 세봄을 바라보았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세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 노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세봄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인의 이름은 윤도산이었고 한때는 유명한 요리사였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홀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요리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도산 할아버지가 말했다.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거든요. 세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 제 음식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도산 할아버지는 세봄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너는 정말 재능 있는 요리사야. 내 음식에서 정성과 사랑이 느껴져. 세봄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과찬이세요, 할아버지.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래, 요리는 평생 배우는 거지. 도산 할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 재능이 있어. 앞으로 더 큰 꿈을 꾸어도 좋을 거야. 세봄은 도산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와 닿았다. 그날 이후로 도산 할아버지는 자주 가게를 찾아왔다. 세봄은 그에게 항상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고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요리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요리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사랑이야. 도산 할아버지가 어느 날 말했다. 내 마음을 담아 요리하면 그 맛은 특별해져. 세봄은 이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이 말을 되뇌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봄날의 도시락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다. 세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 어린 요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가게를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하늘 씨를 아시나요? 여성이 물었다. 세봄은 잠시 놀랐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8년 전 그녀에게 민들레 화분을 선물했던 젊은 남자가 떠올랐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래전 일이에요. 무슨 일이신가요? 세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성은 미소 지었다. 제 이름은 이서연이에요. 저는 하늘 오빠의 아내예요. 오빠가 이곳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어요. 8년 전 힘들 때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세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 그렇군요. 하늘 씨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가게를 리모델링하고 싶어요. 하늘 오빠와 제가 작은 보답을 하고 싶어서요. 세봄은 말문이 막혔다. 리모델링이요? 하지만 그건 너무 큰...
서연이 세봄의 말을 가로막았다. 부탁드려요. 이건 우리의 진심이에요. 하늘 오빠가 항상 말했어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요. 세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쁨과 감동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세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여기 우리의 연락처를 남길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세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했다. 8년 전 그녀가 도와준 그 젊은 남자가 이제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봄은 도산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봄이 물었다. 도산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세봄아, 네 마음이 뭐라고 하니? 세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두려워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해요. 이 가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산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따르렴. 변화는 때로 두렵지만 그 안에 기회가 있단다. 세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음 날 그녀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하늘 오빠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봄날의 도시락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고 세봄은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공사 현장을 지켜보았다. 공사 기간 동안 세봄은 임시로 작은 포장마차를 열어 단골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많은 손님들이 세봄의 변화를 응원해 주었다. 세봄 씨, 새 가게는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돼요. 여울 할머니가 말했다. 네, 저도 정말 기대돼요. 하지만 걱정도 되네요. 세봄이 대답했다. 걱정 말아요. 세봄 씨의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한 달 후 드디어 리모델링이 완료되었다. 새롭게 태어난 봄날의 도시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넓고 밝은 공간, 현대적인 주방 시설, 그리고 아늑한 좌석, 모든 것이 새로웠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세봄의 마음가짐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단순히 도시락을 파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싶어졌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요. 세봄이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새 가게의 오픈날, 강하늘과 이서연 부부가 찾아왔다. 하늘은 8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다. 세봄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 말했다. 당신의 친절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세봄은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싶어요. 세봄 씨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요. 세봄은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고 싶어요. 그렇게 봄날의 도시락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지역 사회의 희망이 되었다. 세봄의 작은 친절이 시작된 지 8년 만에 그 친절은 더 큰 사랑의 물결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제3장, 새로운 도전 리모델링 이후 봄날의 도시락은 빠르게 성장했다. 세봄의 따뜻한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는 여전했지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요리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다. 가게가 커지면서 관리해야 할 일도 늘어났고 직원들과의 소통도 더 중요해졌다. 세봄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실수로 주문을 잘못 받아 손님과 갈등이 생겼다. 세봄은 그 상황을 중재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실수였습니다. 새로 음식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세봄이 사과했다. 손님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세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사건이 해결된 후 세봄은 그 직원을 불렀다. 민지야, 오늘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세봄이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언니.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세봄은 민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성장하면 돼. 우리 모두 함께 배워가는 거야. 이 사건을 계기로 세봄은 직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서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갔다. 한편 강하늘과 이서연 부부의 후원으로 시작된 무료 도시락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다. 세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지역의 독거노인들과 저소득층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했다. 할머니, 오늘은 소고기 미역국이에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세봄이 한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말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세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세봄아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세봄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산 할아버지가 가게를 찾아왔다. 세봄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도산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다니. 세봄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요리에 사랑을 담고 있어요. 도산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세봄아, 이제 네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가 온 것 같아. 세봄은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무세운 뜻이세요, 할아버지? 요리 교실을 열어보는 건 어때? 네가 가진 재능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거야. 세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요리 교실. 그녀는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할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의 실력이 있을까요? 세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산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내 요리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 그게 바로 네가 가르쳐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야. 세봄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요리 교실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다음 주 월요일 세봄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해요. 바로 요리 교실이에요.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요리 교실이요? 민지가 물었다. 세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의 요리 기술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교실도 열 계획이에요.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다. 그들도 세봄의 아이디어에 흥분된 것 같았다. 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민지가 손을 들고 말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동참 의사를 밝혔다. 세봄은 감동을 받아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새로운 도전을 성공시켜봐요. 그렇게 봄날의 도시락 요리 교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세봄은 먼저 가게 2층의 빈 공간을 교실로 꾸몄다. 조리대와 오븐, 냉장고 등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고 아늑한 분위기의 교실을 만들었다. 첫 수업날 세봄은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다. 10명의 수강생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날의 도시락 요리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강생들은 따뜻한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다. 오늘은 우리 가게의 대표 메뉴인 불고기 도시락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세봄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요리하세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질 거예요. 수강생들은 세봄의 말에 깊이 공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첫 수업은 성공적이었다. 수강생들은 세봄의 지도 아래 맛있는 불고기 도시락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세봄 씨, 정말 좋은 수업이었어요. 한 수강생이 말했다. 단순히 요리 방법만 배운 게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자세도 배웠어요. 세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의 마음이 수강생들에게 전해진 것 같아 기뻤다. 요리 교실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입소문을 타고 수강 신청이 밀려들었고 세봄은 추가로 수업을 개설해야 했다. 한편 세봄은 약속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요리 교실도 열었다. 이 교실에서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요리법을 가르쳤다. 오늘은 적은 재료로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김치찌개를 배워볼 거예요. 세봄이 무료 교실 수강생들에게 말했다. 수강생들 중에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 독거노인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이 많았다.
그들은 세봄의 수업을 통해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얻어갔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게 됐어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세봄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요리 교실을 운영하면서 세봄은 자신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의 세계는 더욱 넓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도산 할아버지가 요리 교실을 방문했다. 세봄아,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해. 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세봄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도전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모두 네 마음에서 나온 거야.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그날 밤 세봄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를 돌아보았다. 작은 도시락 가게에서 시작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 아빠 보고 계신가요? 세봄이 중얼거렸다. 제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세봄은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사랑과 열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4장, 예상치 못한 위기. 봄날의 도시락이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전국적으로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쌀과 채소 가격이 크게 올라 많은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세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신문을 읽었다. 이러다간 도시락 가격을 올려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때 민지가 다가왔다. 언니, 큰일 났어요. 우리 단골 식재료 납품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부터 가격을 20% 인상한대요. 세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가장 걱정한 것은 무료 도시락 프로그램이었다. 지금도 빠듯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프로그램을 축소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어떡하지? 세봄이 중얼거렸다. 그날 밤 세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밤새 해결책을 고민했다.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싶었다. 다음날 아침 세봄은 직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우리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세봄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싶어요. 우리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요.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민지가 손을 들고 말했다. 우리가 직접 텃밭을 가꾸는 건 어떨까요? 가게 옥상이 넓잖아요. 거기서 채소를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봄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민지야. 다른 직원도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저는 지역 농부들과 직거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중간 유통 과정을 줄이면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세봄은 직원들의 아이디어에 감동받았다. 그들 모두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봐요. 그날부터 봄날의 도시락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가게 옥상은 작은 텃밭으로 변신했다. 직원들은 번갈아가며 채소를 가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싱싱한 상추와 토마토, 고추 등을 수확할 수 있었다. 또한 세봄은 지역 농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협력 관계를 맺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농부들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세봄 씨, 덕분에 우리도 안정적인 판로를 찾게 됐어요. 한 농부가 말했다. 앞으로도 좋은 재료 공급해 드릴게요. 이런 노력 덕분에 봄날의 도시락은 가격 인상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오히려 식재료의 질은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다. 봄날의 도시락의 노력을 알게 된 손님들은 더 큰 애정을 보여주었다. 세봄 씨 정말 대단해요. 한 손님이 말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격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맛있어졌어요. 세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모두 우리 직원들과 협력해주신 분들 덕분이에요. 함께하니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봄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위기는 때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경험을 요리 교실 수강생들과도 나누었다. 여러분,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원하는 재료가 없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더 맛있는 요리가 탄생할 수도 있답니다. 수강생들은 세봄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이제 요리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배워가고 있었다. 한편 세봄의 노력은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사례를 본 다른 식당들도 지역 농부들과의 협력을 시작했고 텃밭 가꾸기에 도전하는 가게들도 생겼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세봄을 인터뷰하러 왔다. 세봄 씨,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기자가 물었다. 세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 손님들, 그리고 지역 농부들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어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함께 힘을 모으니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해낼 수 있었죠. 기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세봄 씨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봄날의 도시락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세봄의 사례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어느 날 도산 할아버지가 가게를 찾아왔다. 세봄아, 넌 정말 대단해. 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세봄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사랑을 담아 요리하고 있어요. 도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모두 내 마음에서 나온 거야. 넌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그날 밤 세봄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작은 도시락 가게에서 시작해 이제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 아빠, 보고 계신가요? 세봄이 중얼거렸다. 제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 지역 사회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세봄은 이제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역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세봄은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사랑과 열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제5장 꿈의 확장. 봄날의 도시락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면서 세봄의 명성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다른 도시에서도 그녀의 간견을 요청하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리는 지속 가능한 식문화 컨퍼런스에서 간견 요청이 왔다. 세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산 할아버지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수락했다. 세봄아, 이건 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야. 할아버지가 말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서울행 기차를 타면서 세봄은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과연 큰 도시의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을지 걱정되었다. 컨퍼런스장에 도착한 세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간견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온 김세봄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그저 작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요리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음식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봄은 천천히 하지만 진정성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어려운 시절부터 시작해 봄날의 도시락을 열게 된 계기, 그리고 최근의 위기를 극복한 경험까지. 그녀는 음식이 어떻게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세봄이 말했다. 음식은 사랑이고 나눔이며 소통입니다. 우리가 정성과 사랑을 담아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세봄에게 다가와 질문을 하고 조언을 구했다. 세봄 씨,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한 참가자가 말했다. 저도 제 지역에서 이런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세봄은 그날 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다음 날 세봄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대형 출판사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세봄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출판사 관계자가 말했다. 어떠세요?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당신의 경험을 나누시는 건요. 세봄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이 책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결심했다. 만약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네, 해보겠습니다. 세봄이 대답했다. 청주로 돌아온 세봄은 바로 책 집필을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세봄 언니, 책은 잘 돼가요? 어느 날 민지가 물었다. 세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하지만 쓰다 보니 깨닫는 게 많아.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이 이야기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어. 6개월 후 드디어 세봄의 책 맛있는 인생이 출간되었다. 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봄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메시지에 감동받았다. 책의 성공으로 봄날의 도시락을 찾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세봄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청주를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대기업에서 세봄에게 제안이 들어왔다. 전국 체인 레스토랑을 열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세봄 씨의 철학과 요리를 전국의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대기업 관계자가 말했다. 우리가 자금과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세봄에게 큰 고민거리였다. 전국 체인점을 연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요리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철학과 가치가 대기업의 이윤 추구와 충돌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세봄은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죄송하지만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봄이 대기업 관계자에게 말했다.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대신 세봄은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봄날 아카데미를 열기로 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가게를 열고 싶어 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조언을 해주기로 했다. 우리가 각자의 지역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 모여 큰 변화가 될 거예요. 세봄이 아카데미의 첫 수업에서 말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봄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날 아카데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세봄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들은 단순히 요리 기술만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봄의 철학과 마음가짐을 배우고 싶어 했다. 세봄은 아카데미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레시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여러분,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세봄이 수업 중에 말했다. 음식은 사랑이고 나눔이며 소통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음식에 진심을 담으세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질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봄날 아카데미를 졸업한 학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자신만의 가게를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세봄의 철학을 실천하며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세봄은 아카데미 첫 기수 졸업생인 윤서아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세봄 선생님, 덕분에 저도 드디어 제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서아의 식탁이에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매일 사랑과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독거노인분들께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고 있답니다. 선생님께서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읽으며 세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멀리까지 퍼져나가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다. 세봄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사회적 기업가이자 멘토로 인정받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그녀를 찾아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세봄은 결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봄날의 도시락을 열고 손님들에게 직접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세봄 씨, 이제 이런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편하게 쉬세요, 한 지인이 말했다. 하지만 세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의 근본은 바로 여기 있어요. 저는 절대 이 초심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성공한 뒤에도 변하지 않는 세봄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어느 날 도산 할아버지가 세봄을 찾아왔다. 세봄아, 넌 정말 대단해. 할아버지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니. 세봄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사랑을 담아 요리하고 있어요. 도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모두 내 마음에서 나온 거야. 넌 음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그날 밤 세봄은 가게 옥상에 올라가 밤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작은 도시락 가게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작은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의 설렘과 열정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빠, 보고 계신가요? 세봄이 중얼거렸다. 제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행복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세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사회를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세봄은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사랑과 열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제6장 새로운 도전. 봄날의 도시락이 전국적인 명소가 되고 봄날 아카데미가 성공을 거두면서 세봄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다. 그녀는 이제 요리사, 사업가, 멘토, 그리고 사회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세봄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국제요리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대회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전 세계의 유명 셰프들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저요? 제가 정말 그런 대회의 심사위원을 할 수 있을까요? 세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세봄 씨. 대회 관계자가 대답했다. 세봄 씨의 요리 철학과 경험이 이번 대회의 취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셰프를 찾고 있거든요. 세봄은 잠시 고민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큰 무대에 설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의 철학을 더 넓은 세계와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알았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세봄이 마침내 대답했다. 대회 준비를 위해 세봄은 세계 각국의 요리와 식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양한 나라의 요리책을 읽고 다문화 요리 교실에도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음식이 얼마나 깊이 각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대회 당일, 세봄은 긴장된 마음으로 심사석에 앉았다. 전 세계에서 온 쟁쟁한 셰프들이 자신의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세봄은 각 요리를 맛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단순히 맛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요리에 담긴 셰프의 철학과 열정을 느끼려 노력했다. 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한 젊은 셰프의 요리가 세봄의 눈길을 끌었다. 그의 요리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맛을 보는 순간 세봄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요리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봄이 물었다. 젊은 셰프는 긴장한 듯 대답했다. 이 요리는 제가 자란 마을의 전통 음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 마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이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를 통해 제 고향을 돕고 싶었습니다. 세봄은 깊이 감동받았다. 이 젊은 셰프의 요리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향수와 사랑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지키려는 열정이었다. 결국 이 젊은 셰프가 대회의 우승을 차지했다. 시상식에서 세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열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요리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세봄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여러 나라에서 간견 요청을 받았고 세계 각국의 요리사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봄은 유엔에서 온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세계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는 것이었다. 세봄 씨, 당신의 경험과 철학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엔 관계자가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식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세봄은 잠시 망설였다. 이는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에 결심을 굳혔다. 네,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세봄은 유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극심한 빈곤과 기아 문제를 직접 목격했다. 처음에는 압도되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세봄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다. 그녀는 현지 주민들과 함께 요리를 하며 제한된 재료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다. 여러분, 음식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닙니다. 세봄이 한 마을에서 말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에요.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으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봄은 또한 현지의 전통 요리법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다. 이 레시피들은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았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봄이 유엔 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존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음식 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봄의 접근 방식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프로그램은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세봄은 때로는 좌절감을 느꼈고 자신의 노력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품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청주의 작은 도시락 가게에서 시작된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다. 아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밤, 세봄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제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때 마을의 한 어린아이가 세봄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말없이 그녀에게 작은 꽃 하나를 건넸다. 세봄은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의 노력이 비록 천천히,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이렇게 작은 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고마워, 세봄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이후 세봄은 더욱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했다. 그녀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음식의 중요성과 나눔의 가치를 전파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세봄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다. 우리가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을 때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세봄의 메시지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세봄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녀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된 것이다. 저요? 노벨 평화상이라고요? 세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네, 맞습니다. UN 관계자가 대답했다. 세봄 씨의 노력이 세계 평화와 이해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세봄은 청주의 봄날의 도시락,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작은 도시락 가게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다. 아빠, 보고 계신가요? 세봄이 중얼거렸다. 제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음식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세봄은 이제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음식을 통해 세계를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세봄은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사랑과 열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고 그녀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제7장, 귀향 노벨 평화상 후보 지명 소식이 전해진 후 세봄의 삶은 더욱 바빠졌다. 세계 각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언론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졌다. 세봄은 자신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봄은 문득 고향 청주가 그리워졌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큰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뿌리인 고향에는 오랫동안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세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모든 일정을 미루고 청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다. 봄날의 도시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주변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가게에 들어서자 반가운 얼굴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세봄아, 드디어 왔구나. 도산 할아버지가 반갑게 말했다. 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지가 달려와 세봄을 안았다. 세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이곳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며칠 동안 세봄은 고향에서 옛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게 일도 거들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직접 도시락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세봄 씨, 당신의 도시락은 여전히 최고예요. 한 손님이 말했다. 텔레비전에서 당신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큰일을 하는 걸 보면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여기 있을 때가 더 좋아요. 세봄은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큰 꿈을 쫓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뿌리인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어느 날 세봄은 지역 농부들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면서 농촌 지역이 점점 쇠퇴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딸도 서울로 갔어요. 한 농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기서는 미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세봄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고향이 겪고 있는 문제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세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다음 날 세봄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앞으로의 활동 거점을 청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세봄이 발표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뿌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봄은 청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지역 농부들과 협력하여 청주 로컬 푸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직접 소비자에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었다. 또한 세봄은 청년 농부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농업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세봄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말했다. 그것은 생명을 키우고 땅을 지키며 우리의 뿌리를 이어가는 소중한 일입니다. 세봄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청주의 농촌 지역에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런 노력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많은 지자체에서 세봄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그녀의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다. 세범 씨, 당신의 활동이 우리나라 농촌의 미래를 바꾸고 있어요. 한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세범은 겸손하게 웃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어느 날 유엔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들은 세범의 청주 프로젝트를 세계적인 모델로 삼고 싶다고 했다. 세범 씨의 접근 방식이 매우 혁신적입니다. 유엔 관계자가 말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글로벌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델을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세범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세범이 대답했다. 하지만 제 뿌리는 항상 이곳 청주에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세범은 봄날의 도시락,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작은 도시락 가게에서 시작해 세계를 돌아다녔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꿈을 펼치고 있었다. 아빠, 보고 계신가요? 세범이 중얼거렸다. 제가 드디어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음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꿈,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세범은 이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 그녀는 음식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세범은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겐 이제 단단한 뿌리가 있었고 그 뿌리를 바탕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길이 그녀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몇 년이 흘렀다. 세범의 청주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공 사례가 되었다. 많은 나라에서 이 모델을 배우기 위해 청주를 찾아왔고 세범은 세계 각국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어느 날 세범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 8년 전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강하늘이었다. 세범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하늘이 말했다. 제가 이번에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하늘은 자신이 대기업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서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세범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 저희가 세범 씨의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투자하고 싶습니다. 청주에서의 성공을 전국으로, 나아가 세계로 퍼뜨리고 싶어요. 세범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는 그녀의 꿈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 씨. 세범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이 일은 제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세범은 직원들과 지역 농부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토론했다. 언니, 저는 찬성이에요. 민지가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이룬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부 농부들은 걱정스러워했다. 우리의 정신이 대기업의 이윤 추구에 흔들리지 않을까요? 세범은 모두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되 우리의 가치를 절대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세범이 선언했다.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같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역을 살리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봄날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세범은 전국 각지를 다니며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강원도에서는 산채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주도에서는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범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때로는 지역 정서와 충돌하기도 했고 기존 이해 관계자들과의 갈등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세범이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결정에 신중해야 하고 항상 우리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해요. 3년이 지났다. 봄날 프로젝트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성과를 내고 있었다. 농촌에는 활기가 돌아왔고 지역 음식 문화는 더욱 풍성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세범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음식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봄은 수상 통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시상식 날, 세봄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전 세계를 향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음식은 우리를 연결하고 이해하게 하며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을 저 혼자의 것이 아닌 함께 노력해온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농부님들, 요리사들, 그리고 우리의 음식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봄은 객석에 앉아있는 도산 할아버지, 민지, 그리고 많은 동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세봄은 조용히 청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봄날의 도시락을 열었다. 세봄씨, 이제 그런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편히 쉬세요. 주변 사람들이 말했다. 하지만 세봄은 고개를 저었다. 이게 바로 제 삶이에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은 바로 여기 이 작은 가게에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세봄은 가게의 문을 열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의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아빠, 보고 계신가요? 세봄이 중얼거렸다. 제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음식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답니다. 그 순간 세봄은 따뜻한 바람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안아주는 것 같은 포근한 느낌이었다. 세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길이 그녀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세봄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른다. 세봄은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오늘도 그녀는 사랑과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세봄의 맛있는 인생이었다.